안녕하세요. 오마이스쿨 수강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루브르를 1000번 간 남자 윤은중 선생님을 모시고 미술사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중의 오재미, 함께 가보시죠. 선생님,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파리의 루브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루브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루브르는 모나리자라는 작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어쩌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을까요? 네, 루브르는 전 세계 모든 박물관, 미술관의 상징과 같은 곳이고 또 프랑스 예술의 자존심이죠.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은 미술관이에요. 그리고 연간 95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쉴 새 없이 입장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관람객 중에 한 85%는 루브르에 온 가장 큰 목적이 모나리자 관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느 미술관에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은 모나리자 야광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모나리자가 어떤 작품이길래 전 세계 예술품들의 그 모든 아우라를 죽이고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나리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20세기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그 작품을 둘러싼 사건, 사고, 그리고 다양한 전시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압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건데요. 가장 그 첫 번째 단초는 정확하게 한 100여 년 전이죠. 1911년 8월 달에 루브르에 멀쩡히 전시되어 있던 모나리자가 납치당한 사건이에요. 당시에 또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인 빈첸조 페루지아라는 노동자가 그 당시에 이제 루브르 휴일날 루브르에 몰래 잠입해서 모나리자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당시에 모나리자 경비 시스템이 엉망했어요. 퇴역 군인들이 군기 다 빠져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 그걸 들고 나갈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2년 뒤에 피렌체에서 그 범인이 잡히고 다행히 루브르에 있던 모나리자가 발견이 돼서 다시 이제 파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루브르와 모나리자의 존재 여부를 전 세계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해지다가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당시에 미국과 프랑스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양국 간의 우호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으로 미국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나리자를 미국 전시를 한번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프랑스 미술 애호가들의 완전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늘상 그렇듯이 정치가 항상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국 전시가 결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하고 워싱턴에서 한 달씩 2달 동안 그 전시를 했는데, 지금부터 5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2달 동안 어마어마한 관람객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관람객들 몰려든 사진 보면 티켓을 사기 위해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밤을 새면서 기다려서 티켓을 구입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인당 관람 시간을 13초로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왜 모나리자가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지 몰랐던 거예요. 한 기록에 의하면 모나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19세기 중반에 당대 미술 비평가들이 루브르에 있는 걸작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가치는 이게 도대체 돈으로 얼마쯤 되나 라고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당시에 모나리자는 9만 프랑이었대요. 근데 당시 9만 프랑이라는 돈의 가치는 그 중산층 시민의 아주 괜찮은 저택 한 2채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나리자 전시실 바로 지금도 걸려있는 르네상스의 또 다른 천재인 그 라파엘로의 정원의 마돈나라는 작품이 있는데, 지금은 모나리자 전시 입구에 걸려있는데 사람들이 슬슬 지나치지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작품이 당시에는 최고가인 48만 프랑이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루브르에 걸려있는 성모자와 성안나라는 명화가 있는데 그 작품마저도 모나리자보다 비싼 15만 프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나리자의 가치는, 제가 얼핏 들은 정보로는 작년에 한 비평가가, 책 저자가 모나리자 지금 현재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40조가 넘는 가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40조 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간 거의 9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 작품을 보러 오면 그게 모나리자가 존재하는 한 계속 그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한다면 이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 되죠. 네, 그래서 모나리자는 그 작품의 아우라 그리고 작품의 걸작에 어떤 그 부합하는 독창성이나 기술적 섬세함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저러한 사건이 오늘날 모나리자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선언 직후 12제자들이 흥분되고 놀라고 분노하는 다양한 제스처 속에 식탁 주변이 매우 복잡하고 산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리듬과 조화, 비레미가 완벽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좀 더 자세히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좌우로 2그룹씩 배치되어 3명씩 나누어 리듬있게 구성되었고 각각의 인물들의 개성에 맞는 표정과 자세에 세심한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회화 방법으로는 모든 대상의 형태를 객관적 시각으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네의 작품은 어떻죠? 작품에서 거의 모든 대상이 거친 터치로 그려져 마치 완성작이 아닌 밑그림이나 습작처럼 느껴집니다. 새벽녘 안개에서 떠오른 태양, 또 몇 사람이 타고 있는 배와 정박해 있는 배, 그리고 돛들, 태양빛이 붉게 물든 바다 표면 등 모네는 자신의 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항구 풍경에서 받은 즉흥적인 인상을 그렸던 것입니다. 마네는 이런 자신의 의지를 3차원의 공간을 삭제한 화면으로 대변한 것입니다. 또한 인물의 표현도 지극히 평면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그에게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사실주의 화가 구스타프 크루베마저도 올랭피아를 두고 목욕을 막 끝낸 스페이드 여왕이라고 빈정거렸겠습니까?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비교해보면 의도적으로 여체의 부피감이나 무게감을 없애고 마치 종이를 오려서 화면에 붙여놓은 것처럼 평면화시켜버린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그림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고급 매춘부임을 드러내는 장치가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상단의 어두운 배경은 다른 두 패널의 밝은 하늘과 대조적입니다. 동시에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 속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편 눈길을 끄는 것은 화면 중앙에 두 팔이 나무로 변해 두 배에 고정되어 버린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눈에도 쉽게 알 수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이죠. 이 남자의 얼굴은 바로 화가 보시 자신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악과 유욕의 상징인 백파이프가 달린 회전대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텅 빈 몸속에는 악마들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는 선술집이 그려져 있는데요. 화가 자신이 도박과 술에 빠진 죄를 고백이라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편엔 한 남자가 열쇠에 몸이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곡간 열쇠로 탐욕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13사람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